자, 지금부터는 항암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항암제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우리가 기출을 통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자, 기출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 다음은 유방암 수술을 받고 태어난 K교사, 여자고요. 45세입니다. 보건교사와 상담한 내용입니다. 상담한 내용의 유형으로 나왔네요. 가에서 마중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K교사가 일주일 전 병원에서 항암제를 처방받았어요. 어떤 항암제인데요? 처방 전에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라고 적혀 있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보건교사 얘기합니다.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는 대사기량제 항암제입니다. 얘가 맞는지 맞지 않은지,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공부할 때 항암제의 종류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 분류부터 기억을 해 두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게 뭔데요?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는 세포 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암세포를 죽이는 약물로, 항암제라고 하는 게 세포 주기에 영향을 줘서 암을 없애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포 주기 모든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항암제가 있고 특정 주기에 영향을 주는 항암제가 있어요. 그 주기를 또 분류할 수 있는지, 약물에 따른 분류, 특징, 그리고 DNA와 RNA의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는 항암제예요. 어떤 기전을 가지고 있는지, 심각한 부작용으로 출혈성 방광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작용도 알고 계셔야 돼요.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그 약을 드시는 중에는 평소보다 물을 많이 드세요 라고 돼 있어요. 옳은 것을 찾으라, 틀린 것을 구분해내라. 종류에 따른 분류, 그 항암제가 하는 역할, 기전. 그래서 어떤 부작용이 있는데 간호 모두 다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분류부터 쫙 구분을 지어놓고 그 분류 안에 어떤 항암제들이 속하는지 기억을 해두시고 어떠한 기전을 가지는지 세포 주기와 연결시켜서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다음에 그 항암제와 관련된 간호까지 기억해 주셔야겠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어려울 겁니다. 자, 항암제라고 하는 것은 세포 분열 시기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단계를 공격하도록 설계된 약물입니다. 이들은 세포 주기 선택적, 세포 주기 비선택적으로 나뉜다. 선택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 분열 단계의 어느 하나만을 공격한다. 세포 주기라는 게 있어요. 그 주기의 한 단계만을 공격해서 항암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을 세포 주기 선택적이라고 하고, 그런 거 없어. 어느 단계라도 공격을 해서 암을 없앨 거야. 세포 주기 비선택적.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요. 분류부터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항암제 요법은 빠르게 분열하고 증식하는 세포들에게 영향을 준다. 악성 신생물, 즉 악성 종양은 되게 빨리 증식하다. 되게 빨리 증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분열하고 증식하는 세포들을 얘는 악성 종양이구나 생각을 하고 없애려고 할 거예요. 성장과 분열의 과정 중에 있는 암세포가 항종양제에 더 민감하고 세포 삶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화학요법은 암세포가 분열하고 있을 때 시행하게 된다. 이러한 약물들은 전신적으로 투여하기 때문에 빨리 분열하는 다른 세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빨리 분열하고 있는 우리 몸의 정상적인 세포인 부강이나 위장관 정상세포, 생식샘, 골수, 모낭, 림프 조직의 세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구강, 위장관의 정상세포, 생식샘, 골수, 모낭, 림프 조직의 세포는 빠르게 분열하는 정상세포이다. 따라서 항암제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약물 투여 시간은 세포 사멸 이론의 원리에 기반해서 일련의 주기로 투여할 수 있다. 세포 사멸 이론, 세포 살상 이론이라고 합니다.
약물요법은 첫 번째 과정 동안 암세포의 90%를 죽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처음부터 90%만 죽일 거야. 10% 남겨두는 거죠. 처음 항암제 시작하면서 100%를 죽이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90%씩 죽이면서 계속 반복해서 항암제가 들어가는 거죠. 이는 암세포의 10%가 여전히 체내에 남아있고 계속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 다음 동일한 이론에 따라 두 번째 과정은 남은 10% 중에서 90%를 감소시키려고 해요. 그럼 얘가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남아있는 애들이 없어지겠죠. 항암제를 이용한 치료의 각 과정은 모든 세포가 아닌 일부의 세포를 죽이게 된다. 이론적으로 미량의 세포가 남으면 체내 면역 체계가 작동해서 남은 세포를 파괴시킬 것이다. 계속 얘를 반복하게 되면 아주 소량만, 아주 미량만 남아있게 되고 이 미량은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처리할 것이다. 가능한 많은 세포를 사멸시키기 위해 세포 주기의 다양한 단계에 있는 암세포를 표적으로 하는 여러 약물을 투여한다. 이론적으로 암세포가 남지 않을 때까지 화학요법을 반복해서 보다 많은 악성세포를 파괴시키겠다. 이게 바로 세포사멸 이론입니다. 90%씩 이렇게 사멸시켜 나가는 것을 세포사멸 이론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우리 항암제를요, 세포 주기에 선택적으로 영향을 미치느냐, 비선택적으로 영향을 미치느냐,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세포 주기부터 보도록 하자고요. 모든 세포는 세포 주기라고 하는 특정한 양상으로 성장하게 된다. 모든 세포는 세포 주기가 있어. 악성 종양 세포도 세포 주기가 있어. 세포 주기 동안 세포의 여러 구성 성분들이 합성되고 두 개의 새로운 세포로 분열된다. 두 개로 쪼개지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5단계가 보여져요. G1, S, G2, M, G0. G1 단계부터 시작합니다. 이때는요, RNA와 단백질이 생성돼요. S단계. 여기에서 만들어진 구성 성분으로부터 DNA를 합성합니다. G2 단계. 세포 분열을 위한 RNA와 그리고 단백질을 합성해요. M 단계, 유사 분열을 하는 거죠. G0, 정지 또는 안정기예요. DNA하고 RNA하고 차이가 뭐예요? DNA는요, 우리의 유전자 정보를 담고 있는 거죠. RNA는요, DNA의 명령을 받아서 단백질을 만들어내거나 합성하거나 이러한 역할을 할 거예요. G1이라고 하는 것은 RNA 그리고 단백질을 합성한 다음에 S에서 DNA를 만들어내고, G2, M 단계에서 우리가 뭘 한다고 했냐면 유사분열 한다고 했거든요. 두 개가 쪼개어진다고 했거든요. 두 개로 쪼개어지기 위해서 다시 RNA와 단백질을 합성해야죠. 그리고 나서 정제기를 겪는 거예요. G1, G2 모두 RNA와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R2는 세포 분열을 위한 RNA 단백질 합성이라는 거. 어쨌든 이렇게 5단계가 있어. 그러면 비선택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전반에 걸쳐서 어디에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거고, 선택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S단계에 영향을 미쳐서 어떻게 DNA가 합성되지 않게끔 만들 거야, 이런 거. M단계에 영향을 미쳐서 얘네의 유사 분열을 막을 거야, 이런 거. 이런 게 바로 선택적 항암제의 역할입니다. 자, 세포주기 선택적 약물, 양리작용과 임상응용을 볼게요. 자, 분열하는 세포에 선택적으로 작용한다. 그럼 그 단계의 한 단계에만 영향을 미친다 이거잖아요. 악성 종양세포와 정상세포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전신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빨리 세포 분열을 하고 있는 세포에 가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상적인 우리 몸의 빠른 세포 분열을 하는 그 세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포 분열의 다른 단계에 적용해서 백혈병, 림프종, 그리고 다양한 고형암을 치료하는 데도 이용이 될 수 있다. 자, 식물 알칼로이드가 있어요. 식물 알칼로이드에 유래한 약물에는 첫 번째 빈카 알칼로이드. 얘는 그 5단계 중에서 S기에서
아미노산의 생성을 방해하고 M기에서는 미세소관의 형성을 억제한다. 자, S기에서 아미노산 생성을 방해해서 DNA가 만들어지지 않게끔 하고 M기에서 미세소관을 형성 억제해서 두 개가 나눠지는 것을 막을 거야. 유사 분열을 막을 거야. 탁산, M기의 미세소관 형성을 억제한다. 포도필로틱신, 세포를 S와 G2기에 멈추게 해라. 그러면 DNA 안 만들어지고 유사 분열을 위한 RNA, DNA 합성 안 되고 그럼 세포 분열하지 못하게 되죠. 자, 캠토테신 유사 약물은 S기의 DNA 합성이 저해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세포 주기는 멈추게 되거나 영향을 받게 어택을 받게 되죠. 항암제의 역할. 자, 두 번째는 대사기량제입니다.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는 S기 동안에 세포의 구성 성분으로부터 통합된다. RNA와 DNA 합성을 방해할 거예요. 암세포가 두 개의 딸세포로 분열하는 것을 막을 거예요. 따라서 백혈병, 림프종, 고형암,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에 사용하게 됩니다. 자, 세포 주기의 비선택적 약물이에요. 세포 주기 비선택적 약물은 악성 종양 정상세포의 세포 분열 과정을 방해하는 약물이다. 분열 과정을 방해한다. 세포 주기의 어느 한 단계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단계에든 가능하다. 이들을 비선택적 약물이라고 한다. 백혈병, 림프종, 다양한 고형암의 치유 조절 증상 완화를 위해 사용되며 일부 자가면역 질환에도 사용될 수 있다. 자, 알킬화 약물이 있어요. 세포를 더욱 알칼리화해서 손상 주는 겁니다. 종양세포는 정상세포에 비해서 세포 주기의 비특이적 약물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하다. 자, 나이트로젠 머스타드 유도체, 에틸레니민, 백금 화학물, 얘는 DNA 구조의 교차 결합을 파괴하거나 방해하는 역할을 하죠. 자, 분류 잘 해두셔야 돼요. 자, 알킬설포네이트 약물은 과립구의 DNA에 삽입돼서 백혈병 치료에 사용되고, 하이드라진, 얘는 RNA, DNA, 단백질을 합성하는 다양한 단계를 방해한다. 합성이 안 되니까. 자, 니트로소우레아제, 얘는 혈액 뇌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약물이다. 뇌의 뇌종양의 치료에 이용되게 된다. 자, 혈액 뇌 장벽 BBB라고 하는 게 있죠. 이 BBB, 혈액 속에 우리는 약물들을 포함해서 혈액이 우리 몸을 전신을 돌게 되면 이 약물도 우리 몸 전신을 돌게 되죠. 근데 혈액이라고 하는 것이 뇌로도 가잖아요. 그러면 뇌로 간 혈액 속에 있는 이 약물의 성분이 뇌조직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뇌조직에 있는 질병을 치료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약물이나 뇌조직에 영향을 미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기 하나의 장벽을 치고 있는 거죠. 여기를 통과하는 약물이 많지 않아요? 그 중에 니트로소우레아제, 얘는요, 얘를 통과한다고요. 그래서 유일한 약물이야. 뇌종양 치료에 이용돼. 자, 항암 항생제. 항균성 항생제들과 달리 항감염 효과는 없어. 감염 효과는 없어. 항감염 효과는 없어. 항종양 항생제의 양리작용은 알킬화 약물과 비슷해. 암세포 DNA, RNA를 합성을 방해해서 종양세포의 세포 분열이 안 되게끔 할 거야. 합성이 안 되니까. DNA 안 만들어지니까. 분열 안 되죠. 억제하게 되죠. 악성 종양세포의 증식 능력을 저해하게 된다. 자, 기타 항암제가 있어요. 많은 약물들이 종양치료에 사용되지만 어떤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 항암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항암화학요법제 표로 좀 살펴보면서 전체적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알킬화제 있다라고 얘기했죠. 여기 볼게요.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얘가 뭐였죠? 기출에 나왔던 항암제예요. 얘 얘기하는 거였어요. 얘는요, 세포 주기 비특이성이거든요. 어느 단계에나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 분류부터 기억하셔야죠. 보기에 나왔잖아요. 얘는
DNA 교차 결합을 일으켜서 DNA와 RNA가 복제되는 것을 방해됩니다. 한계가 있는 게 복제돼야 두 개가 될 거고 이 두 개를 떨어뜨려 놔야지, 분열해야지 새로운 개체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복제 자체를 방해해요. 난소, 유방, 폐, 고환, 두경부의 암에 사용합니다. 다발성 골수종, 백혈병, 림프종, 육종 등에 사용을 하죠. 자, 간혹 전혈구 검사, 백혈구 감별 검사를 하게 돼요. 왠지 아시겠죠? 출혈 징후를 감시해요. 감염 징후 감시해야겠죠. 호중구 감소증에 대한 예방 조치도 필요하고요. 탈수 징후 감시하고 그리고 전해질 감시. 필요하다면 진토제, 지사제 투여할 수 있습니다. 자, 구강청결제는 사용하지 않고 생리식염수로 함수합니다. 자, 구강청결제. 구강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구강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 분열이 빨리 되는 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안 되겠죠? 안 됩니다. 오히려 생리식염수 주자. 가발, 모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왜 그러는 거예요? 탈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발작 징후 감시와 예방 조치를 하고 신장 기능 검사, 치료 전중에 충분한 수분 섭취를 권장해주고 방광 보호제 투여할 수 있으며 생식에 대한 안내와 필요시 자원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니트로소레아제. 얘가 뭐라고요? BBB를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약물이라고요. 자, 카무스틴 이런 것들, 스트랩토조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퓨린 합성에 필요한 효소를 차단해서 즉각적인 세포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알키로제와 비슷한 작용을 하고 혈액 뇌 장벽을 통과합니다. 얘는요, 세포주기 비특이성이었죠.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중추신경계 종양, 악성 흑색종, 췌장암에 사용할 수 있어요. 전혈구 검사, 백혈구 검사하죠. 출혈 징후 감시해야 돼요. 감염 징후 감시 당연히 해야 되겠죠. 호중구 감소증 예방을 하고 탈수 징후 감시하고 전해질 검사, 진토제 줄 수 있도록 하면서 다량의 수분 섭취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신장 기능 검사, 그리고 방광보호제, 혈청 삼투압 전해질 감시, 호흡곤란과 기침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항대사제, 메토트렉세이트, MTX라고 하는 거 진짜 많이 볼 거예요. 얘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필요한 효소 사용을 막아서 DNA 합성을 방해합니다. 세포주기 특이성이죠. 어떤 단계에서? S단계에서. DNA를 만들어내는 단계에서 DNA 합성을 방해해서 그런 작용한다고요. 백혈병, 림프종, 골수, 이형성 증후군, 유방암, 대장암. 자, 전혈구 검사, 백혈구 감별 검사, 출혈 징후, 감염 징후, 호중구 감소증 예방 조치, 탈수 징후, 그리고 피부 통합성 관찰, 진토제, 지사제, 구강 청결제 안 된다고 했어요. 간 기능 검사, 신장 기능 검사, 천해질 검사, 수분화 섭취, 충분한 섭취, 그리고 투약하는 동안 얼음물 제공해주고 필요시 진통제 투여해주고 가발 모자,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사용, 이런 것들, 특별한 것들 하나씩 더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종양 항생제, 미토산트론 이런 것들 핵산의 합성과 기능을 방해하면서 DNA와 RNA 복제를 방해해요. 비특이성이에요. 어느 단계에서나 작용 가능합니다. 고형암, 림프종, 급성 림프성 백혈병. 자, 비스칸트를 플러싱 먼저 해주고 시작을 하고요. 전혈구 검사, 백혈구 검사, 출혈 징후, 감염 징후, 호중구 감소증 예방 조치, 탈수 징후, 전해질 감시, 진토제, 그리고 생리식염수. 구강 청결제 안 된다고 얼음물 제공해주고 진통제, 그리고 식욕 자극제 투여해 줄 수 있어요. 심박출량 감소, 부적절한 조직관리의 징후 감시를 하고 기침과 호흡곤란 감시, 방사선 받은 부위의 피부색이 검게 변화함을 교육해주면서 가발 모자 등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자, 탁산이라고 하는 식물성 알칼로이드 보면요, 여기 TAX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자, 미세관을 안정화시켜서 세포 분열을 방해하고 특이성을 가지고 있죠. 분류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유방암, 비소세포성 폐암, 난소암, 두경부암.
역시 플러싱 먼저 해주고 그리고 덱사메타손 예방 투약할 수 있습니다. 자, 과민 반응 징후 감시하고 신경계 감시, 가발 모자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전혈구 검사, 백혈구 간별 검사, 출혈 징후 감시, 감염 징후 감시, 호중구 감소증 예방, 자주 휴식, 활동은 모아서 하도록 지도하고 필요시 진통제 투여하면서 심박출량 감소와 부적절한 조직 관리의 징후를 감시해 주셔야 돼요. 자, 식물성 알칼로이드, 빈카 알칼로이드거든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VIN, VIN, VIN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유사 분열을 억제합니다. 즉각적인 세포의 사망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유사 분열을 하는 시기, 어느 시기? M시기. 여기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 자, 유방, 고환, 소세포성 폐암, 난소, 두경부암, 림프종, 급성 림프성 백혈병,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적응증을 가지고 있어요. 역시 플러싱 먼저 들어갑니다. 국소적인 피부 변화 관찰하고요. 전혈구 검사, 백혈구 간별 검사, 출혈 징후 감시하고 감염 징후 감시하고 호중구 감소증 예방 조치를 하고 신경계 검사, 간 기능 검사, 배변 완화제 투여 가능하면서 진통제 투여할 수 있고요. 가발 모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식물성 알칼로이드이긴 한데 캠토테신이라고 하는 거. 자, 캠프로사 그리고 히캄틴. 얘는요, DNA 구조의 변형을 가지고 와요. DNA와 관련이 있는 게 뭐였어요? S주기였어요. 그래서 특이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결장 직장암, 비소세포성 폐암, 난소암, 급성 림프성 백혈병 여기에 적응증을 가지며 전혈구, 백혈구 간별 검사 해주시고요. 출혈 징후 감시, 감염 징후 감시, 호중구 감소증 예방 조치, 콜린 효능성 유도로 인한 설사를 줄이기 위해서 아트로핀 투여가 가능하다는 거. 특이한 것들이잖아요. 다른 데 나오지 않은 것들 기억하시고 탈수 징후를 감시하면서 가발 모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 식물성 알칼로이드인데 얘 좀 다른 거예요. 에토포사이드. 유사 분열 이전 단계에서 세포의 비가역적 차단을 해서 DNA 스탠다드를 파괴한다. G2 후기와 S페이지의 S단계에서의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 유방, 고환, 소세포성 폐암, 림프종, 급성 림프성 백혈병, 다발성 홀수종이 있어요. 자, 전혈구, 백혈구 간별 검사, 출혈 징후 검사, 감염 징후 검사, 호중구 감염증 예방 조치 공통적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탈수 징후, 전해질 검사, 진통제 주는 거, 약물 주입 동안 혈압 검사하고 과민 반응 징후 감시하고 가발, 모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표적 치료제를 보시면 작용부터 먼저 볼게요. 암세포의 발생과 분열, 성장 조절, 세포 자멸자, 혈관 생성, 다른 조직으로 침투, 전이 등과 관련된 분자 생물학적 요인을 표적으로 한다. 이런 유전 물질에 특이적으로 공격하는 표적 치료제는 상대적으로 정상세포가 덜 영향을 받아 세포 독성 항암제보다 부작용이 적은 경향이 있더라. 정상세포가 아닌 유전 물질에 특이적으로 얘들만 공격하는 치료제란 얘기죠. EGFR 단클론 항체 억제되는 두경부암, 전이성 대장암. 여드름 모양의 발진이 나타날 수 있고 오심설사, 복통, 주사와 관련된 부작용을 관찰해 주셔야 돼요. EGFR 타이로신 키나제 억제제는 비소세포 폐암의 적응증을 가지고 있어요. 피부 건조증, 여드름 모양의 발진, 설사 등 위장 관계 증상을 관찰하면 되시고요. HER2 단클론 항체 억제제, 유방암의 적응증을 가지고 있어요. 심장 독성이 있기 때문에 심장 기능을 확인해 주셔야 되죠. 안지오제네시스 이니비터 혈관 신생 억제제로서 전이성 대장암, 전이성 폐암의 적응증을 가지고 있어요. 자, 단백뇨, 신증후군, 고혈압, 장천공, 그리고 혈전, 색전증 등을 관찰해 주시고 소변 검사, 혈압 측정 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표적 치료제보다는 앞에서 세포 주기에 선택적이냐, 비선택적이냐 얘를 좀 나눠주시면서 분류점들을 좀 찾아주시고 그리고 적응증,
그리고 부작용, 간호에 대해서 연결시켜 주시면 좋겠어요. 자, 항암제요법, 항암요법의 금기. 백혈구수를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골수 기능을 억제하기 때문에 자, 감염이 있는 경우 사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감염이 있어. 그럼 백혈구가 해야 될 일이 많죠? 이 백혈구 만들어내는 게 어디예요? 골수잖아요. 그러면 골수 기능 억제시키고 백혈구 수가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는 이 약을 감염 기간 동안 주면 되겠다, 안 되겠다? 당연히 안 되겠다. 최근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 약물이 상처 치유를 지연할 수 있어요. 절개 부위가 치유될 동안에는 투약 보류해야 됩니다. 지금은 상처 치유가 우선이라는 거. 자, 신장 기능, 간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 신장, 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배출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대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면 항암요법 금기입니다. 임신, 특히 임신 초기 3개월에서는 금기죠. 자, 화학요법, 항암제를 사용했을 때 그 부작용에 대한 간호진단과 간호중재를 좀 연결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장관계에서 오심구토와 관련된 영양결핍, 오심구토가 계속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오심구토가 계속적으로 있으면 못 먹죠. 영양결핍 될 수 있습니다. 자, 오심구토 정도와 영양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정한다. 수분 전해질을 측정한다. 섭생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지금 오심구토와 관련된 영양결핍이었거든요. 그러면 잘 먹게끔 해주는 게 우리의 간호중재일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잘 먹으면 될 거야? 설명해 주시라고요. 자, 치료에 앞서서 영양식이를 권장하면서 오심이 있을 때는 마른 크래커를 먹도록 한다. 오심을 좀 막더라. 음식은 뜨겁거나 찬 것보다는 미지근한 온도가 더 잘 먹혀 기호에 따라 소량씩 자주 먹도록 하자. 기분 전환을 위해서 방문객이 도움이 되기도 하면서 금기사항이 아니라면 경구 항암요법제는 취침 전에 투여하도록 한다. 활동기에 항암요법 하게 되면 오심구토 더욱더 심해지고 못 먹게 된다는 거죠. 자, 처방에 따라 진토제를 투여하기도 되고요. 이는 24시간 전에 투여해야 좋다. 효과가 나타나야 되니까. 자, 식욕 부진과 관련된 영양결핍, 입맛이 없어. 이런 경우에 기호에 맞도록 식습관을 결정한다. 지금은 무조건 잘 먹는 게 중요해요. 잘 먹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음식 먹도록 해주시고요. 개인의 영양 상태를 유지 증진시키면서 각 개인의 기호에 맞는 음식으로 소량씩 자주, 한꺼번에 먹는 것보다는 소량씩 자주 먹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필요하다면 보충 시기에 관해서 영양사와 상의하도록 하자. 자, 이미각증이에요. 자, 미각이 이상한 거예요. 원래 느껴져야 될 맛이 아니라 다른 맛이 느껴지는 거죠. 단맛이 쓰게 느껴진다. 이런 것처럼 미각이 이상해지더라. 이로 인해서 영양결핍 나타납니다. 자, 식욕과 영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각의 변화를 사정한다. 이미각이죠. 맛에서 양냄새를 느껴. 양맛이 나는 것 같아. 이렇다면 화학요법제를 주입할 동안 마른 과자나 딱딱한 사탕을 먹도록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고기 종류를 못 먹는 사람은 닭고기, 생선, 계란, 치즈 등을 육류 대신에 권장할 수 있도록 해서 영양결핍을 좀 완화시켜줘야 되죠. 보충해 주어야 됩니다. 자, 설사와 관련된 신체 수분과 전해질의 결핍. 수분 빠져나가요. 전해질의 불균형이 생겨납니다. 자,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 증상과 징후 관찰하도록 하고요. 전해질 검사 결과에 주의를 기울이고 설사야 또는 탈수야 또는 부종이야 이뇨제가 들어가고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무조건 아이오 체크해야 되죠. 자, 설사의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저잔여 시기를 제공하게 되고 처방에 따라서 지사제를 투여합니다. 자, 설사와 관련돼서 불편감 가질 수 있죠. 항문 주위에 피부 자극 상태를 사정한다. 이로 인해서 불편감이 나타나요. 탈수의 증상, 징후 관찰하도록 하고 항문 주위의 피부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안이 도모하고 이를 위해서 좌욕 권장하고 처방에 따라서 윤활 연고와 마취 연고를 바르도록 합니다. 자, 그만큼 심한 설사를 한다는 겁니다. 화학요법과 관련된 설사, 자, 배설 형태를 사정한다. 시기를 평가하고 전해질 검사 결과에 주의를 기울이고 저잔류 시기가 도움된다는 것을 알리고 섭취하도록 한다. 자, 배변 횟수와 경도 기록하고 처방에 따라서 지사제를 투여한다. 설사에 관해서는 좀 묶어서 전체적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자, 화학요법과 관련돼서 변비가 나타날 수 있어. 배설 유형을 사정하고 시기 평가하고 철분 제제 사용 여부를 알아본다.
철분 제제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바로 변비잖아요. 철분 제제를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사정해 주셔야겠어요. 자, 금기사항이 아니라면요. 섬유질과 수분 섭취를 증가시켜야 돼요. 섬유질 한 개만 섭취 증가 좋지 않습니다. 같이 먹어줘야 돼요. 섬유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분변을 형성시키는 거라면 수분을 끌어당겨서 더욱더 큰 덩어리를 만들어내게 되죠. 얘가 배변을 자극할 거 아니에요. 섬유질, 수분 섭취 증가시켜주시고 배설물의 색, 경도, 시간을 기록합니다. 자, 금기사항이 아니라면요. 관장, 처방에 따라 윤활제, 대변 완화제를 투여해서 변비를 해결해 줄 수도 있어요. 자, 피부에도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불편감, 피부염과 관련된 통증이 나타날 수 있어요. 주사 부위의 피부색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그리고 소양증, 두드러기, 전신적인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관찰하고 필요하다면 보습 작용이 있는 로션으로 피부 간호해주고 따뜻한 팩을 제공하고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거운 것은 피할 수 있어야겠다. 불편감 그리고 구내염과 관련된 통증, 최소 1일에서 2회 구강내를 관찰하고 진통제의 필요성을 사정한다. 구강내 염증으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했어. 심하다면 진통제 줄 수 있지. 그리고 구강 간호합니다. 자, 구강 간호할 때 식염수 사용하는 게 좋겠어. 이 얘기 했잖아요. 소금물로 함수한다. 자, 부드러운 칫솔, 스폰지 사용해서 자극 주지 않도록 하고 너무 뜨겁거나 찬 음식, 향신료, 탄산음료 먹어서 오히려 자극되지 않도록 해야겠다. 술, 담배 역시 금해 주셔야죠. 다양한 식이 제공하고요. 영양식 하도록 하면서 입술에는 연고 발라줍니다. 자, 항문 주위의 외음, 궤양과 관련된 통증입니다. 질과 항문의 입구를 사정하고요. 합성 섬유보다는 면으로 된 옷, 바셀린, 윤활연고, 보습작용이 있는 크림, 처방된 국소 마취제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탈모 생겨날 수 있죠. 모낭 굉장히 빠르게 분열하는 곳이잖아요. 따라서 그 부분에 항암제가 역할을 할 것이고 탈모 생겨날 수 있다. 탈모증과 관련된 자아 개념이 손상될 수 있어. 탈모증에 대한 환자의 이해 정도를 사정한다. 탈모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환자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왜 탈모증이 생기는지 환자가 이해하느냐 모르느냐, 치료 전 탈모증에 대해서 먼저 정보를 제공해 주고요. 머리는 곧 다시 자란다는 확신을 준다. 지금은 항암제 때문에 탈모가 생겨났지만 항암제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다면, 치료가 끝난다면 얘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라고 말해주는 게 좋겠죠. 얘를 가리기 위해서 가발, 머플러, 모자, 모조 눈썹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자주 감지 않도록 하고 머리 더 많이 빠지죠. 긴 머리 자르고요. 부드러운 머리빗 사용하고 자주 머리를 빗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자아 개념이 손상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로 인해서 느끼는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좋은 거죠. 격려시켜줘야 돼요. 피부 색소 침착과 관련된 자아 개념 손상, 피부 색소 침착에 대한 이해도 사정하고요. 피부 색소 침착이 일시적인 것을 알리고 햇볕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역시 표현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손톱 변화와 관련된 자아 개념 손상, 손톱 변화에 대해서 개인의 이해 정도를 사정합니다. 항암제 사용이 중지되면 정상적으로 다시 자라날 것이라고 안심시켜줘요. 조혈계, 자, 빈혈과 관련된 신체 손상의 위험성. 골수 역시 세포 분열이 빠른 곳이에요. 어택 받는 곳이라고요. 자, 골수가 적혈구를 생산해내는 곳이 아니에요. 자, 적혈구 생산하는 골수가 어택을 받았어. 적혈구 감소될 거야. 적혈구가 감소되면 뭐가 나타나? 빈혈이 나타나. 빈혈로 인해서 나타나는 신체 손상의 위험성. 어지럽거든요. 치료를 받는 동안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적혈구 검사를 하자. 창백, 현기증, 빠른 맥박, 이명, 협심증 등을 관찰하자. 소변, 대변, 구토물에서 출혈이 있는지 없는지를 관찰하자. 출혈로 인해서 빈혈 나타날 수 있잖아요. 출혈로 인한 빈혈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내셔야 돼요. 자, 고단백식이 섭취하면 적혈구 생성 증가시킬 수 있어. 왜? 이 혈구라고 하는 것이 단백질로 이루어졌거든요. 좋은 영양 습관, 고단백 식이를 먹는 영양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
자, 금기증이 되지 않는 한 미네랄이 함유된 종합 비타민은 도움이 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자가간호에 도움을 주고 자주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한다. 자, 적혈구가 감소되어 있거든요. 적혈구가 하는 일이 뭔데? 얘가 산소를 운반하는 일을 해. 적혈구가 감소되어 있다고? 그럼 조직에 산소를 가져다 주는 게 부족해지겠네. 창백해지고 현기증 느꼈고 당연히 빠른 맥박 생겨나죠. 부족하니까 빨리 보내려고 이명, 협심증, 심장에 산소 공급 안 되면 생기는 게 이거잖아요. 빈혈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자, 피부 변화, 빈혈과 관련된 조직의 변화, 혈압 측정하고 피부 손상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면 돼요. 호중구 감소될 수 있습니다. 역시 골수의 기능이 감소돼서 그래요. 호중구가 감소되어 있어. 호중구 감소되어 있다고? 얘 역할이 뭔데? 면역과 관련이 되어 있잖아. 얘가 감소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면역 기능이 완벽하지 않아. 좀 떨어져 있을 거야. 면역 기능이 떨어졌다고? 그렇다면 감염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네. 호중구 감소와 관련된 잠재적 감염입니다. 자, 활력 증상, 흉부 액선 촬영, 혈액 검사를 한다. 감염 증상이 감춰질 수 있는 프레드니손과 같은 약을 사용하는지를 관찰한다. 자, 얘가 뭔데요? 스테로이드죠.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게 되면 면역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감염 반응 감춰질 수 있죠. 감기, 수두, 대상포진, 홍역, 개방찬과 같은 감염자와의 접촉을 피하고 좋은 위생 지키고 호중구 감소자들은 자주 손을 씻도록 한다. 뭐를 위해서? 감염 막기 위해서. 직장에 농양이 생길 우려가 있어. 직장으로 체온을 재거나 완화제를 주입하는 것은 피한다. 감염 가능성을 낮추려면요. 외계의 물질을 몸에다가 넣는 것 자체가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일이에요. 감염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인젝한다? 역시 감염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열이 감춰질 수 있기 때문에 아스피린, 아세트아미노펜, 무분별 사용을 조심한다. 고열량, 고단백 식이를 한다. 왜? 면역성과 관련되어 있죠. 처방에 따라서 혈액, 객담, 소변 배양을 해서 뭘 살펴보겠다는 겁니까? 자, 감염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혈소판 감소와 관련된 출혈 위험성, 혈소판이라고 하는 거 응고작용과 관련이 있잖아요. 얘가 감소되어 있으면 당연히 출혈 가능성이 높아지죠. 피부, 입안, 대변, 소변, 구토물, 객담, 비분비물을 확인해서 출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보고 정상 출혈이 있는지 화질을 관찰해보자. 안전한 환경 지킨다. 잠재적 위험성을 감소시켜야 돼요. 외상 근육주사, 정맥천자 피해야 되죠. 출혈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들이잖아요. 면도 시에는 전기 면도기, 부드러운 칫솔, 그리고 뜨거운 목욕, 태양으로부터 피하고 아스피린, 알코올, 기침약과 같은 혈소판 기능을 손상시키는 약은 피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지혈시킬 때는 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상처에 직접적인 압력을 가해야 된다. 지혈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들 수밖에 없죠. 든다. 자, 비뇨기계, 출혈성 방광염과 관련된 배뇨 이상, 혈뇨, 배뇨곤란, 긴급뇨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배뇨 시 자결감, 혈뇨에 대한 증상에 대해서 가르치고 자, 처방에 따라 소변의 자멸 검사하고요. 예방적인 방법으로 치료 전, 치료 중에 수분 섭취는 하루에 2리터까지 증가시킨다. 수분 섭취 증가하라고 우리 아까 표에서 봤어요. 자, 소변 색깔의 변화와 관련된 불안, 약을 주사한 후 24시간 동안 소변 색깔이 간혹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줍니다. 정상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것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갑자기 이 일을 닥치게 되면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단 말이에요. 미리 알려주시라고요. 자, 신기능 손상과 관련된 감지장애. 자, 비후엔 CCR 검사를 해야 돼요. 있잖아, 신장이 있잖아. 네 몸에 있는 노폐물을 얼마나 잘 걸러낼 수 있어? 이 기능 본다는 거잖아요.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를 알기 위해서 소변의 pH 검사해야 되죠. 진통제, 진정제 사용에 필요가 있는지를 조사하고요. 그리고 신기능 손상 본다면서요. 그럼 당연히 IO 체크해 주셔야죠. 금기가 아니면 수분 섭취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자, 간장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간비대와 관련된 통증, 황달, 기면 상태, 허약, 간주의 통증이나 압통과 같은 증상이 있는지를 관찰하고 간 기능을 검사합니다. 자,
자, 간에서의 기능을 검사하기 위해서 빌리루빈 수치를 한번 볼 거예요. 보조적인 치료를 제공하고요. 간에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빌리루빈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소양증 나타날 수 있죠. 소양증과 관련된 불편감, 간지러워요. 얼마나 소양증을 가지고 있는지, 그로 인해서 얼마나 괴로운지 등등을 사정합니다. 부위, 정도 이런 것들. 자, 미온수 목욕 완화 로션 사용 권장한다. 생식기계, 무혈견과 관련된 성기능 장애와 자아개념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성적 기능 장애를 사정한다. 성기능 장애가 있다면 그럼 그 장애에 대해서 사정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죠. 자, 월경은 보통 화학요법 치료를 중단한 후에는 정상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안심시킨다.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피임은 계속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피임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피임을 중단하면 팝스미어에서 위양성으로 나올 수 있다. 가짜로 양성으로 나타나는 거거든. 염려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요. 안드로겐, 에스트로겐을 투여받는다면 리비도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필요하다면 성적 기능장애 클리닉의 도움을 청할 수 있어요. 정자 형성 감소와 성기능 장애, 자아개념 손상, 성적 기능 장애 사정해야겠죠. 불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전에 정자 은행에 대해서 의논해 놓는다. 미리 키핑해 놓는 거고요. 발기부전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서 안심시킨다. 안드로겐, 에스트로겐을 투여받는다면 리비도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걱정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 표현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 의논할 때 상대방을 참석시키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성적 장애 클리닉의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자, 신경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신경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첫 번째, 감지장애, 지각이상과 관련된 운동장애. 치료 이전의 신경 상태에 대해서 사정을 해보자. 원래 그랬는지 아니면 화학요법 하고 나서 항암제 때문에 생겨나는 건지를 비교해서 분석해야겠죠. 사정해 봅니다. 사지가 얼얼하거나 무딘 증상이 있다면 이 증상이 나타난 시기나 심한 정도를 알아본다. 계속적으로 사정을 합니다. 운동 능력 상실, 다리 경련, 심부관 반사의 감소 등 인지를 관찰하고 보통은 약물 치료 4에서 6주 후에 신경계 증상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언제? 4에서 6주. 뇌 기능 저하와 관련된 신체적 운동장애. 기본적인 신경계 사정을 합니다. 걸음걸이 반사와 평형을 관찰하고요. 워커, 지팡이 등과 같은 보행용 보조장치를 제공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가르친다. 얘 사용해서 걷는 거 좋죠. 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얘도 안전에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심폐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심박출량이 감소돼 항암제의 심장 독성과 관련된 심박출량 감소. 항암제로 인해서 심장에 독성이 생겼어. 심장에 어택을 줬거든. 그래서 심박출량이 감소됐어. 약 투여 전에 심전도, 심장, 폐청진, 체중 측정과 같은 기본적인 자료를 수집한다. 베이스라인이 되는 거죠. 비교점이 된다고요. 빈맥, 심전도의 변화, 좌심부전 등이 나타난지를 관찰하고 폐 독성으로 인한 호흡부전, 부적절한 기도유지 등을 관찰하도록 하자. 운동 시 호흡곤란, 짧은 호흡, 청색증, 악설음, 천식음과 같은 증상의 발현 등을 관찰하고 폐기능 검사와 렁사운드 측정하고 체이백, 복식호흡과 같은 호흡 조정을 가르치도록 하자. 심장이랑 폐랑은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가 없죠. 그쵸? 같이 묶어서 심박출량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들 생각해 보시면서 감각계, 광감수성 관련된 시각감지장애. 자, 광감수성이 일어나는지 관찰한다. 빛에 민감해집니다. 밝은 햇빛에서는 선글라스를 착용하도록 하고요. 귀 독소로 인해서 청각감지장애. 치료 전에 청력 검사하고 처방에 따라 반복해서 한다. 치료 전에 잘 들렸는지 확인을 해주고 이명이 있는지 조사하는데 이명은 귀에 대한 독성이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증상이 나타났을 때 투약이 중단된다면 청력 상실은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검사하는 거죠. 자, 항암제에 관해서 봤어요. 항암제 분류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분류, 그리고 특징,
부작용 간호까지 연결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간호진단과 간호중재 역시 물어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각각의 그런 기관에 따라서 좀 분류시켜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어요.